자, 타이틀이 거창했습니다. 부자들의 비밀 노트.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들의 비밀 노트. 부자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CFD는 아닐 거고. 예. CFD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권사 사실 되게 증권사. 큰 이슈입니다. 정말 지금도 이제 수면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더욱 더 나오면은 좀 더 이제 좀 역사 약간 흑역사 좀 안 좋은 역사긴 하지만 그런데 몇 년 전, 10년 후도 막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리마인드하고 조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금융센터 신한투자증권 여기에 고액 자산가분들은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상품? 혹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개인보다도 이제 법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쪽이긴 한데 전자단기사채, 그러니까 전단체에 대해서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 있고 조금 높은 금리를 이제 주니까 이제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전자단기사채는 사실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이제 받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기업은행으로 보시면 기업의 CP, 그러니까 기업어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어음과 좀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종이라든지 이런 증서 같은 경우를 이제 받게 되는데 전자단기사채, 전단체는 이제 사실상 전자로만 한국예탁원에 인증이 돼서 이제 전자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속전속결. 예. 단기금리,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1년짜리 미만인데 대부분 이제 3개월 미만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장점이 뭐냐라 그러면 이제 HTS도 다 이제 각 증권사마다 HTS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좀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금리가 지금 3.5%죠. 오늘 미국 금리를 0.25 올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예금 금리랑 MMF 금리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맞아요. 예금 금리가 1%대에서 2% 나오는데 MMF를 5% 이상을 주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사실 원인이 됐고 이런 은행 사태의 원인이 되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누가 됐든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옮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전단체 같은 경우에는 A1 그러니까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쪽이 이제 증권사 신용 보강이라든지 신용도도 보강되어 있는 쪽이 4% 초반 그리고 A2 같은 경우 4점대 후반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금 3개월 미만 그러니까 아까 법인 좀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이야 언제 쓸지 모르고 이렇게 스케줄이 이제 불분명하지만 법인들은 이제 딱 분명히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5일이다 아니면 30일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몰리는 거고요. 1억 원 이상으로 이제 할인채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어느 가격도 상관없고요. 원단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상 CP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라든지 거액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우선 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전단체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HTS도 있는 만큼 각 증권사에서 보시면 금리 높은 쪽으로 A1 그러니까 신용도가 제일 높은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은 좀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고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과 조금의 플러스 알파의 금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기업 자금들이 큰 규모로 운용 스케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전자단기 사채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기존의 회사채, CP라고 하는 커머셜 페이퍼하고는 무엇이 좀 다른가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 투자 이게 장외에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장외 그 전문 투자가들이나 이제 고액 투자가 그러니까 아예 특별한 고액 투자가들이나 이런 쪽에 우선 배정이 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단체 말씀드린 대로 HTS에서 누구나 그냥 검색이 가능하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 무슨 WJ 매차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게 신용 보강이고요.
뭐 보시다 보면은 뒤에 있는 게 이제 사업 단위고 뭐 매칭 일수로 나옵니다. 뭐 86일, 86일 남은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나오고 A1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이게 뭐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뭐 3.5%고 CMA가 뭐 3.5%에서 조금 덜 준다라고 하면은 그건데 이제 제일 신용 등급이 좋은 게 이제 4%대 초반인데 아 뭐 0.6%, 0.7%인데 놔둘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 이왕이면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더 받는 쪽 그리고 뭐 이상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봐서 좀만 부지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CMA보다는 오히려 전단체 한 번만 이게 어플에서도 클릭이 가능하니까 보시면 좀 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보호가 앞에가 이제 나오는 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신용보강인데 증권사 신용보강이면 증권사 신용등급하고 같은 거다 보니까 네. 뭐 안정성은 뭐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뭐 안정성은 이제 뭐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증권사를 믿어 못 믿어 이거죠. 예, 예. 그 증권사 증권사가 뭐, 예, 예. 망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게다가 네. 짧은 기간이니까. 크레딧이 신용이 보강이 돼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액 자산가들은 지금 현재는 포인트가 결국에는 안정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 CFD하고 뭐 주가 조작 논란이 많은 몇몇 개별 기업들이 있지만 하루에 뭐 30% 이거를 고액 자산들이 원하진 않아요. 네, 그죠? 화끈한 수익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액 자산가들은 속으로 어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진짜 고액자산가들 보면은 안정적인 건 7, 80%하고 맞아요. 그냥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비중이 낮다 보니까 사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저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상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진짜 하루하루 떨리고 뭐 일도 안 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자 안정성을 봤으니까 이제 공격형을 봐야죠. 공격형 자산의 대표는 이제 주식입니다. 네. 아니, 뭐, 주식 왜? 예, 금리 0.5% 이런 말씀드리다가 이제 하루에도 뭐 10% 20% 아니면 뭐 이렇게 빠지고 오르는 그게 주식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해요. 0.5%가 이제 50bp인데 예. 사실 1bp, 2bp라고 하는 0.1%의 그 금리에도 1,000억 단위나 움직이면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금액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작지 않은 돈이죠. 네. 다만 이제 금액이 조금 낮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는 주식. 주식 쪽은 이제 어디에 좀 관심이 너무나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성장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예. 요즘에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어떤 주식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피킹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주도주를 따라가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렇죠. 막 이런 고민을 매일매일 2차 전지 하는데, 한번 놓친 다음에 이제 네. 진짜 포모라는 걸 정말 제대로 그냥 느꼈어서, 그렇다면 이제 좀 좋다. 실적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펜트론을 말씀을 펜트론? 드리고, 예, 펜트론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펜트론은 바이오 쪽이고 펜트론은 3D 검사 장비. 3D 검사 장비. 그러니까 고용이랑 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실장. 그러니까 뭐 이제 PCB에 있는 것이 납땜도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자기기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제 검사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사실 되게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머신 비전이라든지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랑 접목시켜서 정말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제 검사를 해서 분량을 잡아내는 검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육안 검사가 아니라 거의 광학 검사. 예, 맞습니다. 뭐 과거랑 다르게 이제 큰 장비에 넣으면 이제 다 검사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수동으로 할 때는 앞면 보고 뒤집어서 뒷면 보고 그런데 요즘은 띄워서 3D로 보는 거잖아요. 앞뒷면을 같이. 앞뒤로. 앞뒤로 보는 거는 사실상 이 회사의 약간 독점적인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위아래로 상화면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통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이제 그 뭐 전자기기 그러니까 SMT 표면 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PCB에서 잘 붙어 있나 뭐 이거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였는데 최근 들어선 반도체 후공정에 또 들은 검사 장비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리드텍 검사 장비까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예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지 이것도 한 6개월 조금 안 돼가는 네, 맞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되게 적은데요. 올해 네, 1,000억대요? 예, 1,100억 초반인데 올해 예상 이익만 이제
어제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된 상향치를 보면은 영업이익 11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96억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점점점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래도 실적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 내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자제품만 이제 PCB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에 대한 검사를 했지, 지금은 뭐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러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지멘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네. 단가도 되게 세고 그리고 또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뭐 LG 엔솔의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포일란드에서 이제 데모 테스트 끝나서 2차 전지 검사, 그러니까 이제 리드탭이라 그러는데, 리드탭은 이제 파우치형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전극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충방전이라든지 뭐 전자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불량이 났을 경우에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미국 공장 쪽에 대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제 때에서 좀 더 2차 전지나 반도체로 하나 마이크론 향도 뭐 베트남 쪽으로 나갈 것이 벌써 투자가 거의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2023년뿐 아니라 24년도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냥 전자기기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확대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좀 더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뭐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6%대의 뭐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서 뭐 13%대까지 올라가는 부분, 매출도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요. 주가 트리거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납품이 되는지에 대한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나오는 때마다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우선은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더 늘리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회사는 하자 없고 예. 잘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오버행입니다. 네네. 상장 후에 이제 잠재 매물이잖아요. 네. 앞서 우리 SBB테크라는 기업 봤는데 네네네. 이 기업은 오버행은 좀 오버행은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고 예. 포착되는 게 없고, 당장 급한 물량은 없다. 예. 44분 50초를 가야 되는데 네.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의 비밀 노트라는 이야기로요. 안정성과 또 공격 성장성을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들어봤는데,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